5번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주택의 유형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하고 물었는데 1번은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틀렸네요. 660제곱미터를 뭐 한다고요? 초과하고 이렇게. 자, 그리고 층수는 4개층 이하입니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다가구 주택은 맞네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이거는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동주택이 아니고 뭐죠? 단독주택입니다. 예, 다가구는. 자,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이 아니고 뭐라고요?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5개층이 아니고 뭐죠? 4개층 이하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층수는 3층 이하인 주택. 네, 4번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것은 350세대가 아니고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입니다. 여기에는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이 있습니다. 예, DMR은 맞네요. 350세대가 틀렸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에 관한 유형으로서 옳은 것하고 물었을 때 이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 물었죠? 부동산이 뭐냐를 물어본 겁니다.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총론에서 당연히 알아야 될 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학문이 되려면 다른 학문과는 뭔가 어때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르다 하는 게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의 특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의 특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의 특성이다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건 토지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지에는 원래부터 그래 하는 특성을 우리는 자연적 특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 이렇게. 자연적 특성은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안 바뀌는 거예요. 불변의 특성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토지는 이동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부동성이라고 씁니다. 토지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생산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니까 부증성이라고 쓰고요. 토지는 소모되어서 없어지는 재 아니죠. 그래서 영속하기 때문에 영속성이라고 씁니다. 토지는 동질적인 거 없어요. 그래서 다 뭐가 있어요? 개별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토지는 서로 붙어 있어요. 인접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특성을 원래부터 그래야 하는 자연적 특성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특징들이 쭉 나올 텐데요. 부동성이 있으면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나 임료 이런 것이 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다 또는 지역 시장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지역 시장이니까 가격을 파악할 때 지역 요인이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지역 분석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성이 있으면 안 움직이니까 사람이 현장에 가봐야 되죠. 임장활동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안 움직이면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슨 효과? 외부 효과 이런 말이 여기에서 또 등장합니다. 물론 유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외부 효과 이렇게. 자, 그래서 부동성 그러면 최소한 국지적 시장이다, 외부 효과다, 임장활동이다, 지역 분석이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부증성 그러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은요. 자, 양을 더 이상 늘릴 수 없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양을 늘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다?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직이다 이 말은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은 희소하죠. 희소하면요. 희소한 토지는 최유효 이용해야 됩니다. 최유효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 토지 같은 경우 건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이용을 무슨 이용? 집약적 이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건 희소하면요. 당연히 어때요? 이제 내 땅 쓰려면 돈 내나 해서 지대 이런 게 또 발생하게 되겠네요. 지대. 자, 영속성이다 그러면 영속한다는 뜻입니다. 영속한다는 것은 자, 안 없어지는 거니까 물리적 측면에 감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 목적에 감가, 상각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영속하면
소유의 이익하고 이용의 이익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용의 이익을 얻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끔 하면 나는 임대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시장? 임대차 시장 이런 게 발달하게 됩니다. 자, 영속성이 있으면 학계론에서 가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장래 기대되는 편익, 현재 가치 이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반영한 가치 이런 것이 중시되는 이유도 영속성과 관련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영속성이 있으면 운영을 통해서 소득이득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 시 자본이득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재로 선호될 수 있죠. 영속하면 장기적인 배려 하에서 부동산 활동한다. 자, 이런 장기적 배려 이런 것들도 영속하니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개별성이 있으면 똑같은 게 없으니까 일물일가 이런 게 성립하지 않고요. 개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가격이나 임료가 다 개별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비교 방식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수가 있죠. 왜? 거래 사례 비교법 쓸 때 똑같은 게 없으니까 표준지 선정하기가 역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개별성의 다른 말이 뭐죠? 비대체성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 대체가 용이하다, 어렵다,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게 없으니까. 인접성, 붙어 있는 것은 안 움직이니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성에서 파생돼서 인접성에서는 지역 분석, 부동성에 썼던 용어, 외부효과 이런 말 그대로 여기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고 자연적 특성 말고 무슨 특성도 있죠? 인문적 특성도 있습니다. 그 인문적 특성에는 이제 용도의 다양성이라든가 병합 분할의 가능성,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지만 상대적 위치는 바뀌죠. 공원이 들어왔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사회적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 위치가 바뀌겠죠. 예,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보죠. 자, 먼저 6번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업에서는 분류를 할 때 크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누죠. 그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 있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 있죠. 그 임대업에는 다시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기타 부동산의 임대업이 있게 되고요. 개발 및 공급업도 주거용 이제 건물 그리고 비주거용 그 다음에 기타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부동산 서비스업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업이 있게 되고요. 또 이제 중개 및 감정평가업이 있게 되죠. 자, 그리고 관리업은 다시 주거용, 비주거용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개 및 감정평가업은 다시 나눌 때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업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 표준산업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 요게 관련이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7